여기가 박창석 씨 어머니 댁 맞나요? 어떻게 우리 창석이를 아세요? 우리 창석이랑 연락이 안 된 지 8년이나 되었어요. 근데 누구시죠? 저는 창석 씨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우리 창석이가 결혼을 했다고요? 네, 어머니 저랑 같이 창석 씨 보러 가시죠. 남편과의 첫 만남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의 인생에서는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중고차 딜러로 일하며 자신과 동명이인인 고객, 진짜 의사 박창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던 남편은 문득 내가 의사라면 얼마나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부터 그는 의사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병원 근처에 갈 때마다 내가 저기서 진료를 받았지. 라고 허풍을 떨었고 그렇게 점차 의사 박창석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작은 농담처럼 시작된 일이었지만 점차 그의 거짓말은 깊어졌고 마치 실제로 의사로 살아가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죠. 내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가 그저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30대 초반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한 상태였지만 주변에서 결혼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더 큰 자동차가 필요해서 중고차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며 무엇보다도 부드러운 말투에 전문 지식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상상하는 중고차 딜러와는 다르게 옷도 정장 차림의 지적인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죠. 그때 남편은 항상 자신의 삶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자 그는 순간적으로 새로운 거짓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이 의사라고 소개했고 진짜 의사인 고객의 명함을 슬쩍 보여주며 자신이 병원에서 일하다 잠시 쉬고 있다고 설명했죠. 중고차 딜러는 본인이 차를 너무 좋아하고 평생 의사만 하고 살기에는 젊음이 아깝고 하고 싶은 일을 몇 년만 하고 다시 돌아가도 좋을 것 같아서 일을 잠시 하고 있다고 했었죠.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전화해 본 결과 남편과 같은 이름의 의사가 있었고 몸이 아파 장기간 자리를 비운다는 내용을 들었기에 의심은 없어졌습니다. 그는 외모도 깔끔했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머리를 식히는 겸사 본인이 하고 싶었던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을까 하며 안쓰럽게도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내가 그의 이야기를 믿자 더욱 자신감을 얻어 대화를 이어갔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데이트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나에게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데이트 내내 그는 자신의 가짜 경력을 포장하며 의사로서 환자들을 치료할 때 보람이 정말 커. 환자들이 완치될 때마다 공부한 보람이 얼마나 큰지 몰라. 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의 직업적인 성취와 진지한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꿈꾸던 완벽한 삶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였고 데이트 중간중간 자신이 얼마나 바쁜 의사였는지 의사로서의 삶은 헌신적이지 않으면 안 돼. 는 말로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의 성실함과 매너에 감동했고 우리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연애가 몇 달 지속되면서 남편은 나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의 가족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그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미국에서 의사 활동을 했으며 어머니가 미국에 계셔서 결혼식에 맞춰 들어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명함도 명함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도 전화해서 그의 거처까지 확인했으니까 말이죠. 그는 나에게 이상적인 남편감으로 보였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언제쯤 한국에 들어오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마다 남편은 애매하게 대답하며 정확한 답을 피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더 이상 거짓말을 피할 수 없게 된 남편은 결국 결혼식 날 시어머니 역할을 대신할 대행업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 날 남편은 마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결혼식이 끝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남편의 말을 믿었고 그날의 결혼식은 큰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그날의 거짓말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식에서 시어머니가 낯설게 느껴지긴 했지만 나는 결혼식의 긴장과 흥분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남편은 그날만큼은 의사인 척하는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연기했고 나는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너무 좋았고 친구들은 저를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학벌에 평범한 직장에 내가 키 크고 인물 좋고 집안 좋은 의사랑 결혼했다고요. 저도 너무 좋았죠. 매매로 산 집도 크고 가구들도 멋지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가 미국에 있으니 그게 너무 좋았어요. 모든 게 제 이상형과 딱 맞아떨어지니 말이죠. 그렇게 행복을 만끽하던 한날 우연히 남편의 서재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보게 되었는데 매매로 알고 있던 집이 전세였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부분도 속고 있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집안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메일에서 대행업체랑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었고 사진이 보였는데 그 사진은 결혼식 날만 뵈었던 시어머니 사진이었어요. 나는 결혼식 날에 시어머니가 대행업체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남편이 준 병원에 찾아가서 제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사람이 여기에 재직했던 박창석이라는 사람이 맞나요? 라고 묻자 병원에 있던 직원은 네. 누구시죠? 이분은 또 누구시죠? 박창석 선생님은 지금 땡땡병원에 입원 중이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신이 의사라고 거짓말한 것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마저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시어머니는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동네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진짜 시어머니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찾지 못하도록 핑계를 댔지만 나는 결국 스스로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주소를 찾아 도착한 곳은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조용한 목소리의 할머니가 나왔고 나는 여기가 박창석 씨 어머니 댁 맞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우리 창석이를 아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고 그는 결국 모든 거짓말을 실토했습니다. 난 너에게 인정받고 싶었어. 널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남편은 마치 자신의 거짓말이 자신도 모르게 커져버린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사실 나는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했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돌아오게 된 거야.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리플리 중후군은 단순한 허세를 넘어서 자신이 진짜 의사라고 믿기까지 하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갈 때마다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행동했고 심지어 의사들에게 이 분야는 내가 잘 알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라며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점점 그가 더 이상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의사 경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중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실제 의사 친구가 있었고 남편의 이야기를 듣던 친구는 창석 씨, 의사라면서 왜 그렇게 모르시죠? 라며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사실에 얼굴이 새빨개졌고 나는 더 이상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저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속이려 해. 더 이상 이런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어. 남편은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그와의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에도 남편의 거짓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그는 변호사에게 사실은 내가 유능한 외과 의사였는데 잠시 일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며 자신을 미화하려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허구 속에서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의 거짓말과 리플리 중후군은 그와의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직업이 중고차 딜러지만 일도 잘하고 성실했으며 돈도 괜찮게 벌었습니다. 남편이 거짓으로 했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저는 주변인들을 끊은 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정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단 걸 알았으니 말이죠. 같이 돈 모아가면서 열심히 살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될 것 같네요. 주변에서는 의사가 무슨 중고차 딜러를 했지만 제가 콩깍지가 씌어졌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네요. 여러분들도 결혼을 할 때 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